좌표 공간 중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좌표축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좌표 공간에 P에 대응되는 세실수의 순서쌍을 전 P의 공간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좌표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미 평면에서 많이 알고 배웠듯이 X축과 Y축 말고도 지금 새로운 Z축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상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X축, Y축, Z축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용어 정리일 뿐이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보시면은 평면에서 Z축만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공식을 Z축 추가된 걸로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면에서는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봤었죠. 근데 이제 좌표가 하나 추가됐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x1에서 x2 뺀 거의 제곱, 그리고 y1에서 y2 뺀 거의 제곱, z1에서 z2 뺀 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로 해서 뭐 평면과 별 다를 게 없고 하나가 추가된 걸로 보시면 돼요. 내분점,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구하던 방법인데 이제 Z축이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더했죠. m 더하기 n 분의 요거는 x2랑 곱해지고 더하기 n은 x1이랑 대각선으로 곱해지죠. 그래서 nx1 그리고 똑같이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my2 더하기 ny1 그리고 n분의 mz2 더하기 n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가 하나 추가되었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은 내분점에서의 부호만 반대가 되죠. 그래서 m-m 분의 mx2 빼기 nx1 해서 y좌표, z좌표 동등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자 구해 방정식 보시면 입체로 바뀌었죠. z축이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원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단지 얘는 이제 공간상이 된 거예요. 입체 도형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를 이제 A, B, C라고 표현했고, 반지름 길이 똑같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처럼 얘도 Z축이 추가돼서 하나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의 방정식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평면화해서 푸는 방식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9까지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3,2,-4라는 점을 찍을 건데, 자 여기서 제가 개념에서 이해를 먼저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x축, y축, z축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있다고 쳤을 때, 자 뭐 3과 x 값이 3인 거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칩시다. y 값이 2인 거고 그냥 여기로 옮겨갔겠죠. 그래서 z 값이 4인 건데 마이너스 4인 건데 마이너스 4는 한 요 밑에 있어서 뭐 이렇게 대충 찍히는 점일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해만 좀 잘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일단 처음에 물어본 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평면에서 배웠을 때 뭐 예를 들어서 3,2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축, y축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면은 이 점은 0,2가 되겠죠. 그래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에 무슨 값이 살아남냐면 이 y 값이 살아남아.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서도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같은 경우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역시나 y축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x 죽고 z도 죽고 이 y축만 살아남는 값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xy 평면에 내린 수사의 발 같은 경우는 자 평면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xy 갖다가 만든 평면입니다. 제가 제한된 범위로 표현했지만 평면은 이 공간상에서 무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xy에 내린 수사의 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xy 평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수사의 발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점 좌표가 xy 값만 살아남고 z 값은 이제 0으로 돼버렸으니까 z 값이 죽는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정답도 xy만 이렇게 살아남고 z 값은 죽는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럼 y, z에 대한 평면에 대한 대칭인 점은요 yz를 일단 표현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단변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yz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렇게 대칭 이동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 2, 마이너스 4였다면은 대칭 이동 됐다면은 무슨 값이 바뀌었겠어요? x 값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x 좌표가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쉽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xy 좌표만 있는 걸로 봤으면 여기가 3,2라는 점이 있고요.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은 x 좌표는 가만히 있고 y 좌표는 바뀌죠. 그것처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 x 값만 바뀌고 yz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답은 마산, 2, 마사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4. 자 마지막으로 x축에 대해 대칭인 점. x축에 대해 대칭인 거는 아까 했죠. 평면에서 봤듯이 뭐 x축 대칭이도 하면은 x 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들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들의 부호가 바뀐다 해서 3, 마이,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개념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아까 했었죠. 간단합니다. 요거의 차이의 제곱 4 더하기 차이의 제곱 1 더하기 차이의 제곱해서 1 해서 루트 262 정답이 될 거고 그 밑에 것도 16 더하기 144의 루트 씌우면요 루트 160이니까 4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A, B라는 3분을 2대3으로 내분한대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만 그대로 잘 써주시면 되고 이거 그림상에서 뭐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괜히 머리만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12 더하기 3, 5분의 4 빼기 9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의 8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번에 대한 정답이고 외분하는 점도 빼기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2 빼기 3분의로 시작해서 2 곱하기 6 빼기 3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여기도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2 빼기가 더하기가 돼서 이제 9 이렇게 되고 2 빼기 3분의 얘도 8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해 방정식 4번 문제죠.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4, 0이고 반지름이 3인 구래요. 마이크 잘 나오나?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해준다 라고 해서 구해 방정식 세울 수 있고 자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점을 얘네가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양끝으로 하는 점이면은 그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 즉 구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 구하는 좌표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심. 그럼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
중심으로부터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944에서 루트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방정식 세우면요,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z-1의 제곱은 17이다 라고 세워준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좀 잘 나올 유형들이겠죠. 자, 얘는 y 점이 두 개 나와 있고요. y집 평면 위에 점 하나에 대하여 AP와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단 y집 평면을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y집 평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x값을 보면은 y집 평면과 같은 방향에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3,2,1이 여기 있다면은 1,6,5라는 건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다는 건 x좌표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에, 뭐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6,5 이런 데에 있다고 쳤을 때 y지 평면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여기가 여기가 P점,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1 때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이 한 점과 이 한 점이 있을 때 x축에 있는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리의 합이 P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 대칭 이동시킨 점과 원래 있었던 a점을 이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기 있는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 상관없이 y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표현해주면 x값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3, 2,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대칭 이동된 이 점과 원래 있었던 B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응값이 AB와 BP의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3, 2,1과 1,6,5 사이의 거리만 구해보시면은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네, 16 3개니까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점이 있고요. 직선 AB와 XY 평면이 이루는 강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XY 평면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주시고, 보시면은 2,3,7이라는 것도 Z 값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 가정하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은 여기다가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2,3,7, 5,1,2가 있다 고 쓰면은 얘도 x축과 xy 평면이 이루는 강의 크기를 정사형을 좀 활용해 줄 건데요. 자, AB라는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얘도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들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어준 걸 얘는 A- 얘는 B-라고 했을 때, 자,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만 구할 줄 아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강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게 결국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강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AB 길이부터 구해보시면 거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 더하기 25 해서 얘는 5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다 하면은 그 좌표가 아까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XY만 살아남고 Z값이 죽죠. 그래서 2,3,0이 되고 얘는 5,1,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시면 9 더하기 16에 얘 0이니까 그냥 루트 씌운 거가 되고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정사형 알고 있는 그 공식에 의하면 5라는 건 5루트 2의 코사인 세타만큼입니다.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곱해서 5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45도다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7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평행사변형이 최꼭지점일 때 무게중심을 좌표를 구하래요. 이것도 고1 내용이랑 일치하는데요.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자, 평행사변이 나오면
형사는 무조건 중점 일치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해줍니다. 중점 일치. 글씨가 거지 같죠? 자, 그래서 여기 5, 마 3, 2라는 점, 순서대로 1, 4, 6이라는 점, 마 1, 6, 8이라는 점, 여기 마지막에 있는 D점에서 얘는 모르니까 ABC라는 점으로 잡아주시고, 형용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2,2분의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중점과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4, 2분의 c 플러스 6이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a 값은 3이라고 알 수 있고요.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4네요. 그래서 D라는 점좌표가 3, 말,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CD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고,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3분의 X좌표 합, 3분의 Y좌표 합, Z좌표 합까지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X끼리 다 더한 거 몇이죠? 3이죠. Y끼리 다 더한 거 몇이죠? 얘 뭐야? 6이야? 6이고, 그래서 3분의 9 이렇게 되고, Z끼리 다 더한 거는 12에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6이 무게중심 좌표가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시면요, 한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륜만체에서 DF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얘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 정륜만체에서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일단 아직 뭐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뭐 한 변의 길이 a라고 잡으면은 이것이 정륜만체에서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DF의 길이가 3루트 3 이렇게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어쨌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좌표를 이용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여기 있는 H라는 점을 제가 원점으로 이렇게 잡아버리고요. 여기는 X축, 그리고 여기가 익숙한 것처럼 Y축, 그리고 여기가 Z축이라고 잡았을 때 D라는 점을, 그리고 F라는 점을, 그러면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라는 점좌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라는 점좌표도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도형이 나온다면 공간 좌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D라는 점좌표를 표현해 주시면 한 변의 길이가 여기 3이라 그랬죠. 그래서 Z축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0,0,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F라는 점은 X가 3만큼 같고 Y도 3만큼 간 상태이기 때문에 X, Y 좌표가 다 3이죠. 그리고 Z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점을 구할 때, 이건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P점을 구할 때요, P라는 점은 DF를, 여기 D, F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1대1로 내분하는 점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은 3분의 3, 또 3분의 역시 3, 그리고 3분의 0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점이 1,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라는 점을 여기 써주시고, 자, 2라는 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X축으로 3만큼만 갖고 Y와 Z값 다 0이기 때문에 3,0,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P의 길이가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4 더하기 1 더하기 4의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XY 평면에 접하도록 9가 나왔죠. 근데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말을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정 헷갈리겠다 싶으면은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때 2차원 공간상에서, 평면상에서
저 y축에 접하는 원이 존재한다면요, 여기 있는 점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중심이 a, b라고 뒀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요 a만큼 뻗어간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x좌표가 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할 때는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길이와 같구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길이와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건 x,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x값이 절대값이 되는, 반지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xy 평면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남은 z값의 절대값, z좌표에 써줄게요. z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지겠죠. 자, 이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얘를 일단 구의 방정식의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3의 제곱 되고요. 빼지는 거 1, 1, 9 빼지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k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의 방정식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k 플러스 11이죠. 그래서 이 값과 자 z좌표의 절대값, z좌표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3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고 양변 제곱해서 k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구 위의 점 P와 점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구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건 습관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마사 9 빼지니까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인 그리고 중심이 2, y, 1인 9가 되겠죠. 그래서 9 위의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이것도 저희가 고1 때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일치하게끔 자 여기에 한 점, 원점이라 그랬죠. 쟤는 원점. 원점 사이와 9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은 결국 중심으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는 최소값이 되고 반지름 길이를 더해줬을 때는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9도 똑같이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2, y,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구해보시면은 거리는 3이죠. 네, 4 더하기 4 더하기 1의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거리는 3이라서요. 이 거리인 3에서 자, 최소는 거리인 3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값, 그리고 최대는 거리인 3에서 반지름 길이를 더한 값. 그래서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과 항상 비슷하게 평면화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9라고 해서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은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xy 평면과 만난다라면은 뭐 그림으로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요, 여기 지금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xy 평면과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 있죠. 요것도 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평면에 의해서 잘리면 얘는 원이 형성됩니다. 구는 무조건. 그래서 요거 잘 외워주시고, 그래서 얘도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이구나라는 거 인지하신 상태고, xy 평면과 만난다면은 z값이 죽죠. 그래서 z값이 0일 때 생기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9의 방정식을 먼저 세울게요. 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기 때문에 더해서 일어나는 값,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해보면은 4,3,1이라는 원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 길이도 구해보시면 1 더하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1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9의 방정식은요, x-4의 제곱, y-3의 제곱, z-1의 제곱은 11이다 라는 게 9의 방정식이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z값이 0일 때 그러면 xy 평면과 만나는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1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이라서 정답은 10파이 이렇게 되겠죠.